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으실까? 그래서 질문을 하나 이렇게 던져보고, 그 질문을 던진 것에 제가 이제 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오늘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총 5개가 나올 겁니다. 5개가 나올 건데, 이제 만들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게 질문을 그냥 했는데 너무 죽자고, 그냥 몰라서 질문했는데 너무 죽자고 덤벼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 막막한 수시 지원, 뭐부터 시작할까요? 라고, 저도 기운 내게 우리 다 같이 마음속으로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합시다.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막막한 수시 지원을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뭐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대학으로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수시 지원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로 뭐가 있냐? 관심 대학으로부터 시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수시 지원을 시작을 하는 방식에 2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2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첫 번째 관심 대학으로부터 시작하는 방식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대학에 관심이 있다. 뭐 A라는 대학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 A라는 대학에 그 관심 대학을 접근을 할 때 첫 번째 관심 전형과 관심 모집 단위의 전년도 입결을 확인하는 것이 대체로 통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A라는 대학에 가 전형에 좀 관심이 있는데 그 가 전형에 땡땡 학과 이런 학과에 내가 전년도 입결이 어땠는가라는 걸 확인하는 것부터 진행을 하는 거죠. 그걸 한 다음에 이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봅니다. 그 내신하고 거기 이제 전년도 입결에 나와 있는 거하고 우리 집의 내신하고를 비교해 가면서 이거 지원할 수 있겠는데 이거 지원할 수 없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쉽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 관심 대학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관심 전형과 관심 모집 단위의 전년도 입결 확인한다.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프렐류드님 오늘 실시간으로 들으시네? 프렐류드님 요즘 실시간 못 들으신다 그랬는데, 우리 부산에서 프렐류드님 뵐 수 있을래나요? 여기, 관심 전형, 관심 모집 단위로 내려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심대학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관심대학에서 관심 전형과 관심 모집 단위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뭐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이 관심 전형과 관심 모집 단위의 전년도 입결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지원 가능 여부 판단으로 넘어가는 거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그런 다음에 이때 이 전년도 입결을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입결 기준의 모집 요강의 확인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년도 입결을 확인을 하는데 그 전년도 입결은 전년도 입결 기준의 모집 요강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 단위, 김 작가님 모집 단위라는 말을 쓰는 거는 그 학과인 경우도 있고 학부인 경우도 있고 전공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걸 모집 단위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부로 모집 단위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어떤 특정한 학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학부의 무슨 전공으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모집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조금 더 혼란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모집단이라는 말 잘 안 쓰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스러우시죠. 그런데 모집단이라는 것이 그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학과라고 하지만 학과로 모집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전년도 입결 기준의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2년 전 결과를 보신다라고 하면 2년 전의 모집 요강을 봐야 돼요. 3년 전 결과를 보신다. 그럼 3년 전의 모집 요강을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제 책상에 이렇게
세 개의 리허설이 있습니다. 예, 세 개의 리허설이. 그러니까 세 개의 리허설이 있어서 2023, 2024, 2025 이렇게 세 개의 입시 리허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세 개의 리허설을 다 놓고 보는 거죠. 예, 세 개의 리허설을 다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모집 요강이라는 거를 꼭 전년도와 관계된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그 레모네이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가능 여부 판단을 하는 것은 반드시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따져봐야 됩니다.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따져보되 그 이전 모집 요강과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모집 인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형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전형 방법 안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수능 최저의 변화가 있느냐, 아니면 전형 요소별 비율의 변화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하나는 주변 대학의 전형 변화의 방법을, 전형 변화 방법의 변화나 또는 전형 전형 방법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주변 대학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위나 아래의 대학 또는 모집 단위를 가리킵니다. 요 부분을 지금 이제 새롭게 하고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만 그런가? 아니에요. 많을 거예요. 요 부분을, 요 부분까지 확인을 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저 부분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낯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은 한 대학 안에서 그 대학의 전년도와 올해, 전전년도와 올해 이런 비교 상황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 대학의 변화가, 즉 위나 아래 대학의 변화가 있느냐라는 걸 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양대 교과의 최저가 신설됐잖아요. 그러면 한양대 교과의 최저가 신설됐다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 뭘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양대 주변에 있는 경희대나 고려대나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요런 학교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저희의 자랑. 이투스 수십팩. 넘버 2. 이 전형표. 이게 전형표라는 거예요. 이런 게. 전형표.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학들이 쫙 있는데 쫙 있는 대학들 중에서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처럼 한양대 주변에 있는 대학, 뭐 아래 대학도 되고 위에 있는 대학도 되고 또는 옆에 수평적으로 존재하는 대학들도 되고 요런 것들을 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저게 뭐지? 안 보여? 나중에 22일 날 저 이벤트 할 때 무료 배송이 아니지. 배송비만 받고 배송비만 결제하고 무료로 받는 그 이벤트 할 때 저거 이제 받으셔서 보시면 이제 보실 수 있는 장판지 형태의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한양대와 성균관대인데 성균관대의 그 옆에 숫자에 19.4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한양대에 18.4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보이세요? 19.4, 18.4. 저게 뭐냐면 한양대의 수능 최저는 사회탐구를 선택한 친구들 기준으로 하면 사회탐구 전체 집단 중에 18.4% 정도가 맞출 정도의 수준인데 성균관대의 수능 최저는 성균관대의 이제 특정한 모집단위 말고 나머지 모집단위는 19.4% 정도가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한양대와 성균관대 중에 어디 최저가 더 높은 거예요? 한양대랑 성균관대 중에 어느 최저가 더 높은 겁니까? 듣고 계시는 건가? 그러니까 저 18.4라는 것 자체는 이 전체 사탐 수험생 중에 18.4% 정도가 맞출 수 있는 거고 성균관대는 19.4%가 맞출 수 있는 거니까 한양대가 조금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한양대가 최저가 없었는데 올해는 최저가 생겼는데 그 최저라는 것이 성균관대보다 조금 더 높으니까 어쩌면 그 결과 자체가 성균관대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나? 아니면 성균관대와 비슷한가? 왜냐면 통상적으로 성균관대보다 한양대의 교과 성적이 더 높거든요. 왜냐면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 선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거 이제 과탐 기준으로, 여기 22.2%는 과학탐구 수험생들 기준으로 과학탐구 전체 수험생이 22.2%가 맞힐 수 있는 거고, 저 위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23%가 맞출 수 있는 거다. 그래서 0.8%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는, 그러니까 지원한 아이들 중에 최저를 맞추는 게 아니고, 저건 높낮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높낮이. 예, 그러니까 최저의 높낮이를 우리가 그냥 봐서 세계 등급합 7, 이거는 세계 등급합 7 똑같은데 여기는 5개 영역이고 여기는 4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느 쪽이 더 높으냐라는 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걸 통해서 어느 쪽이 더 높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탐구를 한 과목밖에 못 쓰는 거예요. 여기는 탐구 2개를 따로따로 써먹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충족 가능 인원이 많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뭐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냐면, 이 성균관대의 최저를 맞추는 애가 19.4%다. 그게 아니고, 지원한 애들 중에 그게 아니고, 저 높낮이를 표현하는 거다. 이런 걸 저 수시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수시팩 이벤트 며칠 날 한다고요? 수시팩 이벤트? 수시팩 이벤트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한다고 저희가 공지해 드렸죠. 예. 22일 날 11시 11분. 11시 11분. 예. 그래서 그 11시 11분의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걸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오, 굉장히 우수하시네요.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어떤 것이 변화가 됐다. 그럼 변화가 됐으면 그 변화의 주변 대학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주변 대학을 보는 거다. 그래서 아까 관심 대학부터 시작하는데, 이 전년도 입결을 확인할 때는 뭐라 그랬죠? 예, 전년도 모집 요강을 보고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했을 때는 반드시 전형 방법이나 모집 인원의 변화를 살펴보되, 만약 변화가 있다면 주변의 변화들까지도 같이 보는, 주변 대학의 변화들까지도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했어. 그래서 관심대학으로부터 시작한 걸 했어.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다시 다른 관심대학에 이거를 해야 돼. 그리고 또 다시 다른 관심대학에 저걸 해야 돼. 지겹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관심대학부터 시작을 하면 이 관심대학을 하나 봤잖아요. 그럼 또 다른 관심대학에 또 하나를 보고, 또 다른 관심대학에 또 하나를 봐. 근데 이거 하나를 보는데도 되게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든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보다는 어떤 방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냐라고 하면, 모의고사 성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방법이다. 되셨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 방식으로 하면, 관심대학부터 시작하면 하다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냐면, 한 처음에 3개 정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 4번째부터는 될 대로 되라가 돼버려요. 그래서 막 그거를 막 가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이제 처음에는 되게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한 3번째나 4번째 대학에 가면은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흐지부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모의고사 성적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조금 더 생산적인 방법일 수 있다. 왜 모의고사 성적으로부터 시작하냐? 이게 모의고사 성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정시 지원 가능군을 설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시 지원의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정시에 쓸 수 없는 곳을 쓰는 거예요. 정시에 쓸 수 없는 곳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정시에 쓸 수 없는 곳을 쓴다는 그 말 자체가 바로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시에 어디를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정시에 쓸 수 없는 곳을 쓰는 게 수시 지원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럼 정시에 어디를 쓰는지를 알아야 그쵸? 예. 그 정시에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걸 쓸 수 있잖아요. 정시에 쓸 수 있는 곳의 아래쪽 또는 그것과 수평적인 곳에 존재하는 곳, 그것보다 위에 있는 곳을 수시로 쓰는 거예요. 올해 처음 등장하는 BT입니다. 예쁘죠? 예. 한번 더 볼까요? 좋은 거는? 왜 이러냐, 진짜. 자, 이렇게 한 번 더 봅시다, 그래도. 예. 그러니까, 정시에 쓸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여기에 아래, 옆, 위. 이렇게 수시를 쓰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쓸 수 있는 여기를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수시 지원 희망대학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수시 지원 희망대학군을 선정한다. 라는 것이 저 부분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시 지원 가능군을 잡고 그 정시 지원 가능군으로부터 수시 지원 희망대학군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질문은 아니지만 새끼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 생길 수 있냐? 여기는 왜 쓰나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수시는 정시에서 못 가는 것을 쓰는 거다. 정시에 쓸 수 없는 것을 쓰는 건데 여기는 정시에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왜 쓰냐?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이 질문에 동의하시죠? 예. 그쵸? 여기를 왜 쓰냐? 여기를 쓰는 이유는 현재 정시 지원 가능 군이 곧 수능 성적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어떻게 봐올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능을 어떻게 봐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도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저희끼리 용어로 이런 걸 보홈이라 그래요. 보홈.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홈이라고 한다. 보홈. 그러니까 보홈을 들어놓는 거예요. 만일을 대비해서. 무슨 해상, 무슨 해상.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보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다라는 거인 거죠. 되셨죠? 그래서 눈치를 못 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수시 지원 희망대학군을 선정한다. 그럼 이 수시 지원 희망대학군을 선정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6군데가 아니라 최소 8군데 이상을 하는 거예요. 6군데가 아니라 8군데 이상. 다시 어떻게 몇 군데 이상이요? 8군데 이상. 그러니까 수시 지원 희망대학군은 이 수시 지원 희망대학군은 8군데 이상을 선정해야 됩니다. 지금 시기에. 최소 8군데 이상이니까 10군데나 12군데 정도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또 새끼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새끼 질문, 어떤 새끼 질문이 나올 수 있냐. 자, 아까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야, 이게 또 바뀌었죠? 자, 이게 있었어요. 그쵸? 이렇게 수시를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시를 쓰는데, 그러면 그 8개 이상을 몇 개씩 해야 되나요? 이걸 또 물어보실 수 있단 말이죠. 여기 몇 개 하고, 여기 몇 개 하고, 여기 몇 개를 해야 되나요? 또 이거를 물어보실 수 있죠. 예. 궁금함이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샘솟았죠? 아닌가? 예. 궁금함이 여기서 이렇게 막 샘솟았을 텐데. 예.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래를 고민을 거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실제 원서를 안 쓸 수도 있어요. 다시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여기에 실제로 원서를 안 쓸 수도 있다 그랬죠? 예. 여기에 실제로 원서를 안 쓸 수도 있지만 여기를 고민했냐 고민하지 않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개수가 정해져 있진 않다. 개수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이 아랫부분에 대한 고민을 그 고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고민을 하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원서를 위로 6장을 다 써도 상관이 없지만 이 고민을 하지 않고 위로 6장을 쓰게 되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좋은 원서는 붙는 원서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좋은 원서는 바로 후회를 덜하는 원서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후회를 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를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성적부터 시작하는 건 정시지원 가능군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 수시지원 희망 대학군을 선정하는 겁니다. 네. 이때까지 그냥 들으셨겠지만 제가 여기는 설정이라고 썼고 여기는 선정이라고 썼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은 정시지원 가능군은 성적을 가지고 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근데 이 수시지원 희망 대학군은 뽑는 거예요. 내가 의지에 의해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거는 주어진 성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범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나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전형 및 모집 단위를 선정하는 걸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즉 희망대학군을 선정을 해서 12개를 선정을 했어. 희망대학군을. 그럼 12개에서 첫 번째 대학에서 전형과 모집 단위와 뭐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 선정을 하고 그래서 각 대학의 전형 종류와 방법, 그 다음에 전형별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을 검토를 하는 거죠. 당연히 올해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보면서 이런 이 대학에 내가 A 대학에서 하는 부분에서 그 A 대학에서 하는 부분에서 A 대학의 가전형과 나전형과 다전형이 있는데 가전형의 전형별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고 나전형의 전형별 방법에 어떤 것이 있고 다전형의 전형별 방법에 어떤 것이 있더라. 근데 가전형은 A, B, C만 모집을 하고 나전형은 A, B, C, D를 모두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의 검토를 하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 요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김 작가님 좀 이따가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움직이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그 대학의 어떤 전형과 모집 단위를 정한 다음에 그것의 전년도 입결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전년도 입결 확인할 때는 반드시 해당 학년도 모집 요강과 함께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년도 입결을 확인해 봤더니 이건 못 쓰겠는데?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버릴 수 있기 위해서 지금 6개로 시작하면 안 되고 아까 6개보다 더 모하게 생각해야 된다. 더 많게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제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이게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정시지원 가능군을 먼저 설정을 하고 거기서 희망대학군을 설정을 해서 여기서 뭐 희망대학군을 한 12개 정도를 했다. 12개 정도를 한 다음에 그 12개 정도에서 그 한 대학, 12개 대학을 딱 정한 다음에 12개 대학의 전형이 3개 정도 있다. 그러면 12개씩 3개 전형이면 36개 전형을 보는 거잖아요. 그 36개 전형에서 우리 아이는 좀 이런 곳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학과를 정했어. 그럼 그 모집 단위를 정했어. 그 모집 단위를 정한 다음에 그 모집 단위의 전년도 결과를 봤더니 여기는 도전하면 안 되겠어. 버리고. 여기는 해볼 만한데 남기고. 버리고 남기고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될 거예요.
이제 될 거예요. 제가 막 놀래가지고, 예, 그쵸, 되죠? 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 했는데, 중요한 얘기 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좁은 범위로 가면, 자, 좁은 범위에서 시작해서 좁은 범위로 갔다가 좁은 범위로 보면 사람이 뭐 한다고요? 그만큼. 지친다고요. 지치면 옳은 결정, 그러니까 옳은 결정은 없지만 좋은 결정, 또 최선의 결정,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쵸? 되셨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넓은 범에서 조금씩 좁혀가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좁혀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뭐라 그랬죠? 좁은 범위에 출발하지 말고 어떻게?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좁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되셨죠? 이런 질문을 그럼 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설명해서 뭔가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여기까지 설명해서. 정시지원 가능군은 어떻게 정하느냐 그거 말고, 정시지원 가능군은 어떻게 정하느냐 그거 말고, 여기까지 해서 좀 뭔가 네가 하는 말이 좀 특이한데 이런 거 혹시 없으세요? 이런 지점? 참여하는 방송 좋잖아. 자,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왔고,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전형을 먼저 정했습니까? 대학을 먼저 정했습니까? 제 기준에 따르면 전형을 먼저 정하든가요? 대학을 먼저 정하든가요? 대학을 먼저 정했죠. 그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대학을 먼저 정하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학을 먼저 정하지 않고 전형을 먼저 정하지 않나요, 보통? 대학을 먼저 정해요? 과를 먼저 정하는, 그쵸. 과를 먼저 정할 수 있죠. 전형을 먼저 정하거나, 과를 먼저 정하거나, 뭐, 그럴 수 있죠. 그쵸. 근데 저는 뭐부터 정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죠? 대학부터 정하자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이상한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셔야 되고, 그러면 저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지? 라고 하는 데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하면, 제가 말하는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네. 대신, 요거 이제 입결을 확인하시면, 여기다가 적어두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여기다가 적어두시면 좋겠다. 기억나시죠? 요렇게 적어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배포도 해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 밴드에 오셔가지고 이투스 밴드에 오셔서 735화에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죠.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